팔꿈치와 아랫팔의 근육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굽힘과 펴, 엎침과 뒤침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근육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굽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꿈치를 움직일 때 생략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아야 될 요소가 속도와 힘 관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동심성 수축 같은 경우에는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만들어지는 힘은 작아지게 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장력을 만들어주는 편심성 수축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근육을 쓸 때 속도가 느릴수록 큰 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팔꿈치를 구부리는 전략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45도의 어깨 굽힘과 45도의 또 하나는 45도의 어깨 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릴 때는 브라키알리스도 있지만 바이셉스 브라키가 있습니다. 특히 큰 힘을 요구할 때는 바이셉스 브라키에 대한 활성도를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셉스가 최대한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셉스는 투 조인트 머슬입니다. 숄더에는 플렉션, 그리고 엘보에는 플렉션 작용을 일으킵니다. 먼저 B번 같은 경우에는 바이셉스가 쓰이게 될 경우 팔꿈치도 구부러지지만 어깨도 구부러집니다. 즉, 근육이 짧아지는 길이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구부릴 때 팔꿈치 쪽에서는 짧아지지만 어깨 쪽에서는 익스텐션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즉, B보다는 C가 근육이 짧아지는 속도가 더욱더 느려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와 힘 관계에서 속도가 느릴수록 힘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어깨 펴을 통해서 바이셉스에 대한 힘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뒤어깨 세모근은 윗팔 두 갈래근의 적절한 수축 속도와 길이를 조절하여 정확한 움직임과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높은 파워를 요구하는 활동 시 협동근으로서 바이셉스의 협동근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들거나 뭔가를 당길 때 팔꿈치를 구부릴 때 익스텐션이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팔꿈치 펴입니다. 이는 힘있게 미는 동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펼 때는 어깨 굽힘과 결합하여 팔꿈치 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를 펴는 근육은 대표적으로 앙코니어스와 트라이셉스가 있습니다. 그중 트라이셉스가 큰 힘을 요구할 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이셉스 근육도 역시 윗파 세갈래근 역시 투 조인트 머슬로서 숄더에는 익스텐션, 그리고 엘보에도 익스텐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숄더가 익스텐션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근육이 짧아진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숄더에 대한 플렉션을 일으켜서 엘보가 익스텐션 될 때 트라이셉스가 과도하게 짧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근육이 앞어깨 세모근입니다. 앞어깨 세모근은 협동근 기능으로서 어깨 펴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펴시키기 위한 윗파 세갈래근의 긴 갈래에 대한 요구되는 짧아지는 속도와 양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밀거나 당길 때 결국 어깨 세모근들은 바이셉스와 트라이셉스를 협동근으로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입니다. 슈피네이션은 팔을 돌리는 거, 프로네이션은 팔을 엎치는 거죠. 자, 등토성 토크를 볼 때 뒷침 근육이 엎침 근육보다는 더욱더 크게 됩니다. 생리학적 단면적 역시 뒷침 근육이 엎침 근육보다 큽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적 활동을 할 때 뒷침 근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한 예로 나사를 돌리는 동작에 있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뒷침으로 나사를 조일 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엎침으로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엎침으로 나사를 조이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결국 오른손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결국 뒷힘을 위주로 많은 기능적 활동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왼손잡이도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면서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양손잡이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슈퍼네이터를 보게 되면 슈퍼네이터를 일으키기 위해서 강력한 근육인 슈퍼네이터와 더불어서 바이셉스가 있습니다. 자, 바이셉스는 투 조인트 머슬로서 마찬가지 숄더에 작용을 하고 있겠죠. 즉 숄더에 대한 보상도 필요할 것이고 일단 바이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슈피네션도 일으키지만 결국 팔꿈치의 굽힘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과도한 굽힘은 결국 그 뒷침에 방해가 되는 작동이 되겠죠. 이러한 뒷침을 더 잘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위파 세갈래근에 대한 위팔 두갈래근에 대한 동시 수축이 필요합니다. 즉 위팔 두갈래근이 수축하게 되면 팔꿈치가 굽어지겠죠. 이러한 굽어짐을 막기 위해 위팔 세갈래근이 어깨 및 팔꿈치 굽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파 세갈래근은 결국 잡뼈에만 붙어 있습니다. 즉 뒷침에는 방해 없이 바이셉스를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위파 세갈래근은 수프레이터를 일으킬 때 대항근과 협동근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근육입니다. 다음은 엎침입니다. 자, 엎침 같은 경우에는 네모 엎침근과 원 엎침근이 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요구할 때는 원 엎침근이 쓰이게 됩니다. 이 원 엎침근 역시 프로네이션과 플렉션을 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엎침근은 위팔 갈래와 좌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위팔 갈래와 좌갈래 사이로 중둔신경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 엎침근이 과다하게 활성화되어지면 신경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중신경이 손상을 받고 능동적인 엎침 기능을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업침근은 높은 파워를 요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근육입니다. 자, 원업침근 역시 엎침을 할 때 결국 팔꿈치에 대한 굽힘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러한 굽힘을 막아주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위파 세갈래근에 대한 협동근으로서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을 할 때는 바이셉스와 프로네이터 테레스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파 세갈래근이 협동근으로서 작동해 줘야지 효율적인 동작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근육들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엘보와 포함에 대한 플렉션과 익스텐션,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에 대한 근육 상호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